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다중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다중 포인터. 요것도 집중해서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제가 인트 포인터, 이거 인트 포인터 변수죠? 그죠? 얘 몇 바이트? 8바이트예요. 8바이트. 8바이트짜리예요. 8바이트. 그러면 얘가 얘를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석하냐면 P는 A의 주소를 담는다고 해볼게요. 그냥 이거 안 그려, 이거 안 했네요. 인트 A는 뭐 20. 그러면 지금 얘는 뭐예요? A의 주소값을 담은 거죠.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뭐 P가 A를 바라보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그 다음에 P가 A의 주소를 가진다. 그 다음 P가 또 뭐가 있을까요? A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거 가리키고 있다. 또 뭐가 있죠? P는 A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알고 있다. 자, 변수에는 제가 값을 오직 몇 개밖에 못 넣는다? 한 개밖에 못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도대체 무슨 수로 아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것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인트 포인터 변수를 우리가 선언하게 되면 일단 얘는 인트 포인터 변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그냥 덮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자기가 가리키는 게 몇 바이트짜리 생각한다? 4바이트짜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제로 뭐 요 안에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이 97을 해볼게요. 얘가 뭐 97이고 그 다음에 뭐 98, 99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99, 98, 99, 100, 100까지. 그러면 인트 4칸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4칸의 정보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거를 해석할 때 또 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P는 A의 집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왜요? 왜냐면 P에다가 우리가 포인터 변수에다가 A의 집 실제 주소를 담잖아요. 그러면 얘는 집이 어딘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 주소를 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구네 실제 주소를 알았어요. 그러면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P는 또 뭐가 있을까요? A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갈 수가 있는, 주소를 알았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는 A가 있는 곳으로 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할 수 있죠? 그죠? 들어가 실제 주소를 찾아가면 그곳에 공간이 나오는데 그 공간의 값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뭐 수정하거나 그런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인트 A 하고 여기다가 뭐 20 담고 뭐 20 굳이 안 하면 되지만, 자, 인트 포인터 변수 P에다가 우리가 A의 주소를 담아요. 그쵸? A의 주소를 보통 이런 식으로 담잖아요. 참고로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 P는 이거는 A의 주소로 간다라는 의미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쵸? 이해되시죠? 요게 A의 주소로 간다는 거잖아요. 참고로 이거는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간다. 그러면 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면 누가 나와요? A의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얘랑 완전히 같은 거예요. 왜요? A의 주소로 가면 누가 있기 때문에? 20이 있잖아요. 20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얘랑 같은 표현이 있어요. 얘랑 요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가지 같은 표현은. 자, 요것도 같은 표현인 거 아시겠나요? 자, 이게 뭐예요? A의 주소죠. A의 주소로 이게 별이 뭐예요?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요것도 A의 주소로 간다는 거고 지금 요것도 A의 주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A의 주소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엔 요 두 개가 상쇄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상쇄되면 이제 어차피 얘는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중 포인터라는 걸 배워볼 건데 이중 포인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한 작업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자, 그냥 뭐 들으세요. 그래요. 자, 이거는 써줘야겠다. int a는 int 포인터 매스 p 그다음에 a 실제 주소. 오케이. 이거는 해야겠네. 자, 지금 이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중 포인터라거든요. 이중 포인터.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썼던 거 위에 썼던 거는 싱글 포인터예요. 싱글 포인터. 싱글은 뭐 단독적으로 있다라는 그거 있죠. 그러면 딱 요것만 봐서는 도대체 뭔 내용인가 싶을 거예요. 요것만 봐서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일단 끊어 읽으시면 돼요. 끊어 읽는다는 건 뭐냐면 일단 pp는 여러분들 몇 바이트예요? 여러분들이 요게 별이 더 붙었다 해서 얘가 8바이트가 안 되고 뭐 16바이트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무조건 얘는 8바이트입니다. 별이 뭐 몇 개를 붙어도. 자, 그 다음에 얘도 동일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캐릭터 포인터 변수라고 이렇게 써주면 얘는 자기가 가리킨 게 몇 바이트라고 생각한다 했어요? 1바이트라고 생각을 한다 했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여러분들 제가 인트로 바꾸면 얘는 가리키는 게 몇 바이트? 4바이트. 제가 롱롱으로 바꾸면요? 얘는 자기가 가리키는 게 몇 바이트? 8바이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가리키는 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요런 게 딱 들어왔어요. 얘는 일단 8바이트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시면 얘는 8바이트짜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자기가 가리키는 게 몇 바이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자기가 가리키는 게 8바이트짜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8바이트짜리.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해적영화 혹시 본 적 있나요? 캐리비안 해적이나 뭐 요새 뭐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원피스, 저도 원피스 좋아하는데, 자, 그런 것들 보면 보통 뭐 보물 찾는다는 시나리오가 있다 했을 때 보물 찾는다 해서 그 보물이 뭐 섬 하나 갔다 해서 보물이 바로 나오나요?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렇게 너무 싱겁게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식으로 보물을 찾으러 딱 떠나죠. 근데 그 보물을 열어봤는데 그 보물 상자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행선지로 갈 수 있는 지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도. 그러면 그 지도로 가게 되면 또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보물상자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보물상자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보물상자가 딱 나왔는데 또 여기를 딱 또 뒤져봤더니 또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또 지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도. 근데 여기로 가게 되면 얘는 실제 보물이 딱 등장하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실제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다시 하면 우리가 보물을 딱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주소로 이게 보물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행을 몇 번 떠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있다 했을 때 원래라면 한 번에 가고 싶은데 한 번에 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버린 거예요. 내가 보물을 찾으러 첫 번째 보물 상자를 찾으러 갔는데 거기 안에 들어있던 건 뭐다? 얘를 가리키는 얘를 가리키는 보물 상자였던 거고, 여기로 가서 상자 뜯어봐서 봤더니 또 여기로 가라는 주소, 지도가 들어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좌표로 가서 보물을 열어봤더니 보물이 아니고 또 뭐가 있다? 보물 지도가 나왔다. 그럼 당연히 여행을 몇 번 떠나요? 한 번 더 떠나야겠죠. 그래서 총 2번 떠나야 돼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동일해요. 얘도 지금 보면 얘는 뭐예요? 일단 얘는 int a 변수 보이죠? 이게 바로 보물 지도예요. 얘가 이제 보물인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두 번째 보물 상자였던 거예요. 첫 번째 보물 상자는 이 녀석인 거죠. 이 녀석. 자, 이거 어렵죠? 그러면 맞춰보세요. 일단 여기에는 여러분들 P에는 보물이 들어있어요? 아니면 보물의 지도가 들어있어요? 얘는 보물인가요? 보물은 요거예요. 값. 요게 보물이에요. 얘는 뭐예요? 지도예요. 지도. 주소잖아요. 실제. 우리가 P한테 그냥 P라는 보물상자한테 두 번째 보물상자에 A의 주소를 넘겨준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얘는 보물인 거고. 그러면 자, 얘도 한마디로 PP라는 녀석도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도 보물이 들어있어요? 아니면 보물의 지도가 들어있어요? 얘도 보물의 지도가 들어있잖아요. P의 주소. 이게 바로 보물의 지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물상자의 지도를 여기다 넣어준 거잖아요. 누구한테? PP한테. PP한테.
그래서 이제 얘는 결국엔 P의 주소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A라는 변수가 여기 있고 지금 얘는 A예요. A라는 변수가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결국에? 얘는 P고 얘는 뭐예요? PP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A라는 변수 그리고 P라는 변수 그리고 PP라는 변수가 있는 건데 이 녀석의 요 저장되어 있는 이 P의 주소 이 빨간색은 P의 주소입니다. P의 주소로 가야지 어디가 나와요? P가 나오는 거고 얘는 누구의 주소예요? A의 주소인 거예요. 그러면 A의 주소로 가야지 누구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A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도 8바이트 얘도 8바이트 왜요? 주소 전용 변수니까. 근데 하지만 얘는 뭐 그냥 인트기 때문에 4바이트인 거죠.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했어요. 얘는 결국에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P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거 P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요거 여기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 P는 뭐랑 같다 했어요? A랑 완전히 같다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도 요거랑 P랑은 완전히 같다. 그래서 요 별표 두 개가 나왔다 해가지고 어려워 하시는데 지금 이게 보시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렇게 쓰거든요. 요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P의 주소로 A의 주소로 간다라는 게 요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어쨌든 P의 주소로 가야 되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P의 주소로 간다. 그러니까 P의 주소로 가기 때문에 얘도 이런 식으로 잘라서 실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는 뭐예요? 아까 이게 뭐라 했죠? P랑 똑같다 했죠?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가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A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P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간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P가 나오죠. 그쵸? P가 나오는데 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면 결국엔 누가 나와요? A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같은 표현이 있어요. 별 PP 20 이거랑 별 P는 뭐 20 그 다음에 뭐 A는 20 지금 요 세 개는 완전히 같은 말이라 보시면 돼요. 완전히 같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PP를 통해서 여행을 몇 번 떠날 수밖에 없다? 2번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번. 왜요? 여기에는 P의 주소가 담겨있고 여기에는 A의 주소가 담겨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얘를 거치고 이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얘는 여행을 몇 번?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을 기본적으로 2번 얘는 한 번 얘는 뭐 본인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제가 이따가 이거 설명드리고 개념 다중 포인트라는 개념 올려드렸거든요. 그거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 문제풀이 하시면 돼요. 일단 그걸 떠나서 그걸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걸 읽어보신 다음에 뭘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림판을 그려가지고 제가 여기에 올려놓은 그림을 그대로 그리면서 요 이중 포인터, 다중 포인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가 메모리라는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요 그림.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있어요? 스택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위에는 힙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가 뭐예요? 실제로 이제 뭐 스택 안에 쌓이지만 그 안에 뭐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메인 함수가 이렇게 초록색이 메인 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int a를 선언했어요. 그러면 int a가 맨 처음 선언됐기 때문에 걔가 어떻게 된다? 맨 밑에 이렇게 4바이트짜리가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4바이트짜리가 실제로 깔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선언했죠? int 포인터 p 선언했죠? 사실 얘도 주소 전용 변수긴 한데 걔도 지역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쌓인다? 지역 변수는? 스택에 쌓인다. 그러면 8바이트라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얘는 p예요. p. 이 녀석이 p. 그 다음에 pp가 어떻게 쌓이겠어요? pp도 그 위에 그대로 8바이트처럼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PPP라는 녀석을 갑자기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원리는 간단해요. 이 PPP는 그러면 누구 주소 갖고 있을까요? P의 주소 갖고 있을까요? PP의 주소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PP의 주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쨌든 얘를 통해서 어떻게 갈 수 있다? PP한테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PP는 누구 주소 갖고 있어요?
그쵸? P의 주소를 갖고 있죠. 그쵸? P의 주소 갖고 있는 거고. 그럼 얘를 통해서 어떻게? 얘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P는 누구 주소 갖고 있어요? A의 주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뭐 얘는 A 원본이니까 상관없고. 그러면 얘 어떻게 간다? 얘를 통해서 여기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총 여행을 몇 번 떠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는 거예요. 네 번 가야지 A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이요. 이거는 여기서 여기로 한 번에 가는 한 번에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랄까. 그래요. 지금 어쨌든 여기 이중 포인터죠. 싱글 포인터, 다. 삼중 포인터가, 이중 포인터가 있으면 삼중 포인터가 있잖아요. 방금 이제 한 개의 삼중 포인터인데, 삼중 포인터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동일해요. 그냥 별명 하나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헷갈리지 말라고 PPP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결국엔 누구 주소? PP의 주소를 담고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3중 포인터가 끝나는 요 시점을 요거를 그림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PPP, 얘는 PP, 얘는 P, 얘는 뭐 A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요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지금 다중 포인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